네, 일부 주제는 엔터주입니다. 하반기 실적, 아티스트 활동, 양날개 달고 비상 가능. 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요즘에 워낙 K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섹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에 대해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 종목들? 엔터 이전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할 만한 섹터?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최근에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순환매가 되게 빨랐잖아요. 네. 뭐 하루는 이제 뭐 통신행보에 갔다가 하루는 자율주행 갔다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바뀌다 보니까 이건 순환매가 아니라 뭐 두더잡기식으로 갔었는데 네. 그다음에 매매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조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편하게 수익이 좀 나려면은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뭐 주섹터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조금 길게 갈 만한 그런 섹터가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선택한 이유가 네.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일단 엔터주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탑픽은 JYP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자면 아무튼 실적.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 영향에 상관없이 종목이 가준다라면은 참 너무나 좋겠죠. 완전 이거는 이제 약간의 로또를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이란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란 악재라는 먹구름이 거쳤을 때 과연 어떤 종목 섹터가 갈까? 그거는 결국 이제 이 섹터,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은 섹터인지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네. 제가 한 데서 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시장이 좀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할 건데 최근에 조금씩 보면 실적 관련된 종목이란지 섹터가 조금씩 부하게 돼요. 바이오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틀 연속 오늘까지도 뭐 상승을 보게 되면 3일 연속 상승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너무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이제 선택의 어떤 선택의 어떤 기준 이런 걸 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부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엔터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원래는 1,335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네. 1,523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한 14%도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조금씩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645억이었는데 여기 1,868억 정도 또 한 13% 상향 조정이 된 흐름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2,700억에서 2,820억 조금 작아요. 4.44%. 와이젠터 같은 경우는 834억에서 942억 정도 돼가지고 12%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0% 내외였던 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는데 네. 이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의 어떤 실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로 갈수록 연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엔터주가 상반기에 강했다가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터주는 하락이 아니라 뭐 가격 조정이 나왔던 거고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 다시 기원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오늘 엔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좀 시장이 불안하고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쪽으로 해서 실적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뭐 팀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우선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사님께서 약간 좀 정적인 이야기 하셨다고 하면은 네. 저 조금 비유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식품주들 뭐 좋은 종목들도 그렇죠. 가지만 네. 대부분 이제 어떤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가치주가 시장 방어 역할을 해주지 어떤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터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으로 갇혀 있고 사실 코로나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울할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뭐 음악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물론 우리나라 K 아티스트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다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엔터주들은 오히려 가수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없었어요. 네. 2019년, 2020년 조금 견조한 수준 보여준 다음에 2021년, 2022년은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아티스트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때까지는 엔터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이 SM의 지분 1%를 갖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엔터 투심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그쵸. 판단되고 네. 있고요. 엔터가 그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먼저 수급을 넣어주지 않다 보니까 좀 조용히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주 보니까 이제 이사님께서 JYP 탑픽 말씀해 주셨는데 네. SM이랑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5에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5% 10% 이상이면 엄청난 거고 이런 엔터 기업들은 무형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15% 25%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매출을 잘 이끌고 있다. 근데 JYP 보니까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35%가 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원가를 투입해서 큰 이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 탑픽이 JYP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엔터라는 부분은 시장 상황에 시장이 격하게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갖고 시장이 좋을 때는 정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 덕분에 투심이 개선된 부분이고 엔터 입장에서도 어떤 최근 2주간에 나왔던 매크로 악화 변수를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대세 섹터가 없다. 뭐가 대장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이 사모으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인과 기관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섹터를 준비했고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고 있고 조금 안정적인 매매 원하시는 분야 간다면 엔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것도 정적인 얘기 아닌가요? 저보고 동적인 얘기 하는 게 저것도 정적인 얘기잖아요. 정적인 얘기. 얘기에 정적인 얘기 저 약간 재밌게 네. 마음이 아플수록 음악을 더 들어라. 굉장히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발언인데 저는 동일합니다. 네, 준비하신 멘트가 있었기 좀 이따가 때문에. 섹터 얼마나 동적인지 한번 볼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어때 거죠. 동적인지. 네, 조금 제가 더- 그러면은 네. 죄송해요. 끼어드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바로 패를 깔게요. 패를 까고 동적인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기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뉴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이제 여기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뉴진스가 나왔을 때 디토라는 노래를 듣고요. 그리고 일본적 반응을 보게 되면서 제가 증거방송 나왔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뉴진스 무조건 뜬다. 하이브 무조건 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네. 학교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다닐 때 배경이 딱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40대 아재들의 감성을 좀 건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새 삼촌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 거기서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교복을 입고 있는데 스타킹, 네. 리삭스 이거 신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일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일본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쪽 감성도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후에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뉴진스 뜨겠다. 만약에 제가 돈이었으면은 지분 투자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뉴진스한테. 근데 그래서 떴거든요. 네. 근데 지금 JYP 같은 경우도 그 A2K라는 이제 북미 신인 발굴 프로젝트 여기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되고 난 이후에 비트라는 그룹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이 그룹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뉴진스 팬입니다. 주관적으로는 뉴진스 팬이에요. 뉴진스 팬인데 객관적으로는 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JYP가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비처라는 그룹인데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프리 데뷔 싱글 앨범 쉐빗이 공개가 됐고 타이틀곡 YO 유니버스 네. 뮤직비디오를 한 3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디토를 들었을 때 그때 몽환적인 느낌은 그런 건 없고 조금 이제 트와이스의 치얼업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의 조회수가 680만회가 벌써 돌파가 됐어요. 네. 돌파가 됐고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드 바이 트위터 좀 깁니다. 이게 차트 1위를 했거든요. 그래요. 벌써부터 네. 지금 그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좀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그 JYP 엔터테인먼트 그 JYP USA와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소속으로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현지 아이돌이거든요. 현지 아이돌인데 이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뒤에 누가 있냐면은 세계 3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만큼 힘이 세냐면은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게 되면은 뭐 공중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이쪽을 출연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 증대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송사라든지 뭐 신문사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출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성공 포인트가 일단은 K-팝이라는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JYP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이 팬덤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흥행몰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대중화가 돼야지 뉴진스 같은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중화를 누가 해줄 수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리퍼블릭 레코드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K-팝 인기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흥행 가능성은 흥행 포인트는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대중화를 시켜서 인지도를 올릴 것인가 그거를 리퍼블릭 레코드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라 그래요.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만 아는 걸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쇼츠를 통해서 팬덤 비즈니스 때문에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뒷배경이 누가 있으면 리퍼블릭 레코드가 홍보를 많이 해준 거야. 그래서 미국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처라는 그룹이 어찌 보면은 JYP의 팬덤 비즈니스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의 이제 아티스트 대중화 노하우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이제 그룹 그 엔터사들 보게 되면 나오는 가수만 족족 다 성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처 같은 경우도 뉴진스만큼 미국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가 다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최근에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연유 때문에 일단은 엔터주가 연말 그리고 내년 쪽 이제 또 현지 아이돌하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이브도 지금 드림 아카데미 통해 가지고 네. 글로벌 오디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엔터 한번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시기가 그래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또 뉴진스의 팬으로서 이렇게 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하이브랑 JYP 엔터테인먼트 같이 얘기를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종목 얘기까지 그러면 아예 해주세요. 토픽은 그러면 종목 JYP 했잖아요. 엔터 이해 단가요? JYP 엔터 다른 것도 할까요? 아니요. 다른 거 할게요. 그 아니, 다른 거 이제 좋습니다. 하이브 네. 이제 제가 뉴스를 좋아하니까 하이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아티스트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네. 이제 그 저는 이런 그룹인지 이 TXT 팬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그룹이 이제 10월 13일 날 정규 3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 10월 23일 날 세븐틴 미니 11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같은 경우는 BTS의 정국, 이제 BTS 팬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솔로를 이제 또 솔로 앨범을 또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리스라핌이 11월 달에 또 컴백 예상이 되고 그리고 N팀이란 그룹인데 이것도 11월 달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 아티스트 같은 경우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뉴진스 산하 레이블 소속이잖아요. 네. 그 산하 레이블 빌리프 랩이라는 산하 레이블인데 여기서 또 걸그룹 아일릿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데뷔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연말 4분기 아니면은 이제 내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컴백이라든지 데뷔 같은 게 12월 달에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쪽 이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하게 되면은 11월 달에 이제 데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지금 어찌 보면은 르세라핌이라든지 엔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예상인데 10월 달에 안 하게 되면은 내년 초에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분기에 플레디스라는 남자 아이돌 데뷔가 이제 예정이 됐다 그러는데 요것도 12월 달에 데뷔가 안 되게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하이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 JYP 엔터테인먼트 토픽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아티스트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팀장님은 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엔터에서는? 네, 확실하게 엔터를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고충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엔터를 몇 년간 말씀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속살 사라.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유니버스는 짜드려야 되니까 어느 그룹 좋아하세요? 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르기 힘들어서 어제 새벽에 열심히 골랐는데 네. 아, 사실 고르셨어요? 네, 어떤 종목을 고를까를 고른 겁니다. 아, 네.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근데 뭐 저는 뭐 SM을 일단 탑픽으로 골라왔는데 네. SM이 어떤 그룹 좋아하시는데? 에스파. 아 근데 저는 트와이스도 좋아하고 있지도 좋아하고 뉴진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는데요. 네, 블랙핑크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YG는 사실 재계약 이슈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고 엔터 네. ETF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시면? 엔터 ETF 제가 확인해서 일단은 종목 현물 위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엔터 관련 종목도 한 6, 7개 정도 되는데 뭐 큐브 엔터나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 위주로 좀 그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탑4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SM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정말 매매가 자신 없고 난 뉴스를 하루에 한 번도 못 봐 하시는 분들 JYP가 정말 최고 선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뉴진스랑 뭐 르세팜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브. 근데 저는 그 둥글둥글하게 성장성 안정성을 갖췄으면서도 좀 수급이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 좀 SM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SM 이제 그 지분 인수가 완료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카카오 엔터의 입김, 그 다음에 이수만 아티스트 라인의 이탈, 그게 사실 없을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료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뭐 그분들이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안정적이면서 좀 강한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사실 여자 아이돌에는 관심이 많은데 남자 아이돌은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근데 뭐 JYP 같은 경우는 트레저, 그다음에 뭐 NCT 반응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SM에서 최근에 신규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라이즈라는 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를 나갈 정도로 흥행이 성공하고 있고 이런 바탕 물론 당연히 에스파랑 뭐 NCT 뭐 슈퍼주니어 이런 분들이 단단한 실적을 가져다 주겠지만 라이즈가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밑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으니까 좀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M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사모펀드가 참여한 가격대가 98,000원, 1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21선 이탈한 것은 대수로 볼 필요는 없지만 61선 이탈한 것은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1선을 이탈한 다음에 이제 1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뭐 어려운 시장이고 오늘은 코스닥 수급이 좋지만 코스피 아직도 외인 순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3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너무 좀 잔잔한 종목보다는 조금 이슈 있으면서 일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엔터 관련 종목들을 찾으시면 불려온다면 SM을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조금 뉴스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수만 아티스트 라인과 카카오 엔터의 진입에 따른 주가 추이 변화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아이돌에 대한 두 분 또 전문가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최애 아이돌을 기반해서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물론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신인이라든지 수급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주시면서 정태근 이사님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손여루 팀장님은 SM을 토픽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하반기에 기대되는 엔터주들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이렇게 쉬운 산업 읽어주기였고요. 바로 2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